기자회견 홍보 그거에 대해서 반박 좀 저희가 하려고 내용을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투자 유치에 대해서 비상행동에서 지적을 했어요. 사실상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2년도 취임을 하면서 조직 진단을 했죠. 조직 진단에서 조직 개편을 했을 때 허가과를 폐지하고 투자 주가를 신설했어요. 허가과를 왜 폐지를 했냐면 제가 이제 8년간 산업연가스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계속 다녔죠. 제가 기업을 다녔는데 기업에서 하는 말이 당지는 투자 깊이 장소다. 수도권에서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인허가가 안 돼 이래가지고 당진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기업인들 얘기가. 그래서 회픽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가과를 폐지했는데 제가 이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해서 허가과에 산림 훼손 허가 신고 건수가 몇 건인가 딱 체크해 봤어요. 한 130건이 계류 중이더라고요. 130건. 근데 저는 이제 국장을 했고 과장에서 다 알죠. 허가과의 산림 훼손 130건이 가지고 있는 입장 자체는 직원들이 야근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림 인허가 이거는 이 현장을 다 다녀야 돼요. 건축 인허가는 현장을 안 나가도 되지만 산림 인허가는 한 건이 들으면 전충후 3번을 나가야 돼요. 또 변경허가가 들어오면 5번, 10번을 나가야 돼요. 그런 허가과 직원들은 낮에는 현장을 다 다니고 밤에 야근을 해야죠. 밤에. 근데 130건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야근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국장을 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국장할 때 그 직원들 식사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있었는데 이 130건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왜 그러냐? 산림과에서 허가과로 보내죠. 허가과에는 임업직, 건축직, 토목직, 행정직이 다 있어요. 그럼 산림과에서 임업직이 허가과로 가야 돼요. 근데 고참들은 안 가죠. 허가과 가면 민원 다 처리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안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급 직원들이 가게 되죠. 근데 하급 직원들이 가서 낮에는 현장, 밤에는 인허가 처리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산림과 직원들은 땡보면 퇴근하네. 근데 이 허가과 직원들은 야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같은 임업직인데 어디는 땡보고 어디는 야근하고 많죠. 그렇게 싸는 거죠. 딱 보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허가과를 없앴죠. 진단이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투자일자를 신설했고 그래서 허가과를 폐지하고서 한 달인가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체크해 봤어요. 130건이 몇 건으로 줄었냐? 30건 이하로 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산림과에서 전체 같이 하니까 그만큼 인허가가 빠르죠. 그래서 인허가를 어떻게 빨리 해줘야 되냐 그게 과제잖아요. 그럼 수도권 인식을 투자 인식을 1년 안에 당기는 기피 장소에서 투자하는 장소로 1년 안에 만드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취임해서. 그래서 거의 1년 정도 되니까 바뀌었죠. 투자 주가 직원들이 엄청나게 뛰고 해서 투자가 수도권에서 당기는 기피 장소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장소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지금까지 19조 정도 했죠. 약 19조. 그러면 매년 틀리죠. 4년간 누계가 19조 정도 되는데 14조, 15조, 16조, 17조 매 달마다 틀리죠. 금액이.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 허위다 이런 시민단체가 했죠. 그러면 투자유치가가 생겨서 투자유치가 직원들이 엄청나게 뛰었죠. 엄청나게 뛰고 그래서 투자유치가 직원들이 뛰어서 이룬 금액을 비판한다. 이건 공무원 전체를 비판하는 거랑 똑같죠. 사실상 22년도 당진이 지역소멸 위험지구로 선포가 됐었어요. 113개 전국의 자치단체가 지역소멸지구로 지정이 됐었죠. 22년도에 당진도 계속 투자처가 안 되고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인구가 50년 만에 17만 계속 늘고 있죠. 수치로 나오죠. 투자유치 금액이 많이 드니까 일자리가 생기죠. 그래서 고용률이 전국 1위로 올라섰죠. 또 출산율이 연속 1위 충남에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었죠. 이 변화를 누가 했냐? 우리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엄청난 일을 해서 당진이 이만큼 전국의 최고 발전한 도시가 됐는데 그거를 폄하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지. 공무원 조직을 그러면 투자유치가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이걸 폄하하고 거짓말이다. 그럼 공무원들 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전국의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는데 폄하하면 누가 뛸 사람이 없죠. 이러면 누구 손해죠? 우리 당진의 손해, 시민의 손해죠. 솔직히 민선 7기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민선 7기 4년 동안에 얼마 있냐? 투자유치 2조 1,500억 2조 1,000억 했어요. 민선 7기 2조 1,000억, 민선 8기 지금 약 19조 있고.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민선 7기 2조 1,000억하고 민선 8기 투자유치 실적 엄청나게 차이죠. 이렇게 직원들이 투자유치가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이룬 실적을 비상행동에서 폄하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이만큼 고생해서 당진을 발전시켰으면 거꾸로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야죠. 공무원들을 격려해줘야 공무원들이 더 뛰지. 그래야 당진이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사실상 서산하고 22년도에 9,300명? 약 10,000명 차였어요. 서산을 이긴다는 자체는 꿈 같은 얘기 있었죠. 꿈 같은 얘기.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꿈이. 또 세수가 서산보다 더 들어오고 빅데이터로 보면 카드 사용액이 서산보다 약 3,000억 정도 많죠. 또 당진이 재작년인가 가맹점, 카드 가맹점 매출이 드디어 당진이 1위, 아산이 2위, 천안이 3위, 예산 4위, 서산이 5위 이렇게 됐어요. 이 결과를 이 빅데이터가 뭐를 증명하냐? 이거는 투자유치를 해서 일자리가 늘고 인구가 늘고 이렇게 발전하니까 모든 수치가 이제는 천안, 아산, 당진이 됐죠. 이 정도로 발전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발전했냐?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고생해서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이 정도 발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변호사비 그래서 다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변호사비 개인 사비로 2,750만 원 구입했어요. 근데 참 이런 걸 가지고 따진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장 했을 때는 비상행동 이
기자회견에서 한마디 안 했어요. 시장이 이기 때문에 시장이 뭘 반응을 해요. 시 행정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동안에 비상행동에서 한마디 안 했는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후보 예비후보 등록했고 후보인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비상행동에서 공당의 후보를 뭐라고 했어요? 사퇴하라. 이거는 선거 개입이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도 생각해요. 선거 개입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비상행동에서 지금 8번인가 저를 비판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임재진 감독에 대해서 해임 촉구 이랬어요. 예전에 작년에 해임 촉구. 그런데 임재진 감독이 총 감독이었었죠. 문화재단에. 사실상 임재진 감독이 외교부 장관이었고 세계적인 인물이죠. 세계적인 인물. 저도 이 임재진 감독이 당진이라는 거 늦게 알았죠. 그래서 자라섬에 재즈 페스티벌에 제가 갔었어요. 가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진 고향에 와서 좀 일을 해야지. 가평 시골에서 20년 동안 총감독 보고 뭐냐. 그때 그 부인 나윤선을 그때 만났어요. 가평서. 나윤선이가 저는 이름도 몰랐죠. 그런데 소개하는데 부인이래. 우리 재즈의 1인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윤선 보고 이건 당진 와서 공연 좀 해라. 왜 안냐. 그래서 당진 와서 공연했죠. 완석했었지. 꽉 찼었지. 근데 임재진 감독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설득해서 당진을 위해서 좀 해다고. 근데 임재진 감독이 문화재단 이사장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총감독이에요. 이사장도 와서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당진에 와서. 한번 서울의 문화예술 아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임재진 감독이 당진에 와서 할 사람인가. 이사장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총감독. 그거 와서 좀 지역 고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이죠. 당김에서 일을 한다는데 이런 사람을 진짜 우리가 모셔다 해야 쓸 사람을 해임 그만둬라. 이런 단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수록 당진이 문화예술이 발전하는데 이런 사람을 그만둬라. 이런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임재진 감독을 잘 활용해서 해야 당진 문화예술이 발전하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연천축제 대성공 있잖아요. 수치로 나와 여기에 썼는데 이게 분석이 된 거예요. 그만큼 지역으로 해서 내려온 분을 홀대하는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고위공무원 비리 관련 인사조치 요구에 했어요. 인사조치를 해라 했는데 제가 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하고 징계 요구를 도청에 했죠. 징계 요구를. 그런데 도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이게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 보류가 됐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보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비상행동에서 저보고 인사조치하라면 저는 권한이 없죠. 왜? 도청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그거에 따라서 제가 인사조치를 하는데 그게 보류됐는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요? 조치할 방법이 없죠. 근데 저보고 자꾸 이래. 그럼 비상행동에서 저보고 얘기하지 말고 도청 인사위원회 가서 얘기해야죠. 인사위원회 가서 빨리 조치를 해라. 그래야 그게 결과가 내려와서 조치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고위공직자하고 시장하고 한 몸통이다. 한 몸통.
지상파 방송에서 수도 없이 방송에 떠들었죠. 방송에 떠들고 엄청나게 소문이 뭐 한 몸통이나 별 소문이 다 났었죠. 근데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재판 검찰에서 4가지 기소를 했어요. 기소한 중에 오송환, 오자도 없죠. 기소 내용에. 그럼 한 몸통이면 오송환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조사해서 수사해가지고 법원에 넘겼죠. 기소. 그런데 검찰에 수사한 게 저 수사한 적도 없고 오송환 업자도 없어요.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인데 얘기 듣기로는 증인이 30명 정도 채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증인 30명에 제 이름 없죠. 제가 알기로는 뭐 매월 이렇게 재판하는 명인데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한번 재판장 한번 가서 보시죠.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돼 있는지. 저는 없어요. 그런데 증인 명단을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이게 명백히 나온 거죠. 고위공직자하고 오송환 상관없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호수공원 조성 중단 요구를 했죠. 호수공원 중단 요구를 했어요. 제가 이 앞으로 당진이 가야 될 길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돼요. 정주 여건을 확보하지 않으면 당진의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첫째 교육, 두 번째 의료, 세 번째 공원 이런 거예요. 16,000명이 당진에 직장을 다니면서 외지에 주민등록 떠서 태안대학교한테 1,000명을 표본조사했는데 교육, 의료, 공원 이런 게 없어서 외지에 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매월 인구 추이를 분석을 해봐요. 아산으로 가는 사람이 80명 매월, 아산에서 오는 사람이 40명 이 정도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아산, 천안, 평택으로 계속 이사를 가. 그 원인이 뭐예요? 지금 애들을 데리고 갈 공원 있어요? 당진 시내에 애들을 데리고 갈 공원 있어요. 여기 계림공원? 계림공원 어른들 산책로예요. 이런 도시가 지금 당진인데 이거를 우리가 명품 도시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진짜 미래가 없죠. 제가 2011년도 기획정책실장 할 때 울산 대공원을 갔었어요. 가서 다 분석하고 한 5시간 소장하고 그러고 이철환 시장한테 보고했죠. 시장님 3관 이상은 울산 대공원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당진의 미래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3관 이상이 다 가서 봤죠. 울산 대공원 또 호수공원, 저기 태화강 공원. 그때 제가 예산도 편성해 놓고 다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죠. 그때 했으면 한 20만 평을 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지금까지 행정하면서 미래를 항상 그렸어요. 당진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당진의 미래를 잘 그려야 당진이 발전한다. 그 중에 하나가 호수공원이었어요. 지금 안 하면 당진의 미래가 없죠. 이거를 하자는데 반대한다. 그러면 이걸 안 하면 당진의 미래가 있어요. 지금 다 천안 아산으로 이사 가는데 이사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해성초등학교 720억 들었어요. 해성초등학교 초등학교 하나에 720억. 가서 한번 보시면 무슨 호텔, 백화점 홀 같아요. 식당 한번 보세요. 유치원 상상 초월이죠. 그런 게 도시 경쟁력이죠. 그런 시설을 하나하나 세팅이 돼야 당진의 미래가 있죠. 그 미래를 하자는데 반대한다. 그럼 당진의 미래를 그리지 못하잖아요. 이런 미래를 그리지 못하는 단체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상습 침수 해결 촉구를 했어요. 호수공원에 막대한 투자를 왜 하냐? 침수 예방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23년도에
재래시장 저쪽에 배수본부장 승인을 받았어요. 환경부한테. 또 나중에 탑동 당진 정보고 거기도 승인을 받아서 약 900억 사업이죠. 23년대에 저는 승인을 받았어요. 정통시장에. 그런데 24년도, 25년도에 수혜가 났죠. 수혜 나기 전에 우리 그 수도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을 확정을 했죠. 환경부. 근데 환경부 사업이 돈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비 나와 토지매입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근데 거기 배수펌프장에 인입수로가 3kg예요. 한꺼번에 이거를 발주하면은 늦죠. 몇 년 걸리죠. 그래서 우리 수도과 직원들이 환경부하고 몇 번 협의를 해가지고 분리 발주를 했죠. 그래서 배수펌프장만 분리 발주해서 교회 옆에 지금 하고 있죠. 6월 안에 이제 펌핑장이 마무리되면 재래시장은 침수가 안 되게 이런 조치를 하죠. 그래서 미리 이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했고,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그럼 전인식 시장이 좀 미리 좀 하지, 그런 얘기도 농담도 했는데 수혜 되기 전에 미리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석교 드러나이트 쇼에 대해서 비상행동에서 뭐라 했냐, 이득이 전무한 소비성 행사를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석교 드론쇼에 대해서 여기 제가 적었는데, 한남대학교에서 분석한 게 있어요. 이 전기 드론쇼는 부산 광안리, 고흥의 녹동항, 당진 사교 세 군데예요. 부산 녹동항하고 광안리는 예전부터 계속 해왔죠. 그런데 경제성 분석에서 해본 결과 사교가 제일 경제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광안리, 그 다음에 녹동항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교는 드론 라이프 큐 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컸다, 제일 컸다 이런 반론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 정비에서 재검토,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검토라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D등급이에요. D등급인 재래시장이 만약에 그게 전부 다 건물도 싣고 다 싣거예요. 거기에서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갈라지고 50년 돼가지고 건물이 다 불법 건물도 많고, 그게 다 갈라지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인명피해가 나면. 그런데 그거를 재검토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예전에 저는 경제부서에 계속 있었으니까 경제과장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 제가 지역경제과장 갔어요. 그때 재래시장에서 재개발 추진회가 있었어요. 그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이 김종휘 씨였어요. 김종휘 씨가 재개발, 그때 전국 최초로 유권해서를 받았죠. 중기청에서. 제가 과장 되자마자 그때 재래시장에서 영원히 재개발을 했어요. 재개발. 그래서 중기청에서 어렵게 유권해서를 받아서 공문을 보냈죠.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재개발 승인을 해줄 테니 하십시오.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정확히 50대 50 서로가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이 공문을 딱 보냈더니 50대 50 반대 50 찬성 50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새마을본고 2층에 가서 수도 없이 싸웠어요. 저도 왜 이렇게 해줬는데 안냐. 근데 결국은 못했어요. 김종휘 위원장이 사퇴.
그래서 무산됐어요. 그러고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시장, 그 전국의 재래시장을 관리하는 시장 경영지원센터가 서울에 있었어요. 합덕 재래시장 때문에 거기 많이 다녔죠. 합덕도 반대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통과시켜서 30억 들여서 재개발했고, 또 당진을 하는데 전국 하나만 200억에서 300억 사업을 확정을 했어요. 이 재개발 못하니까 현대화 사업에서 가나다라를 어떻게 했냐? 가다를 현대화하고 나 주차장, 라 공업 이렇게 계획을 올려가지고 전국 하나만 당진 재래시장이 선정이 됐어요. 300억까지 지원 사업이. 그래서 6억이 왔어요. 설계비가. 근데 300억, 200억, 300억 사업이 왔는데 전국 하나인데 그거를 또 반반 재래시장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반납 무산됐어요. 그러고서 제가 22년도 시장이 돼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수천 이지구 충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500억인가 600억 정도 이득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진에 하나 더 하자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자. 그래서 저녁에 충남개발공사 직원들하고 사장이 왔고 우리 직원들하고 또 전통시장 조합해서 왔어요. 회의실에서 여기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나다라 지구를 30층 복합상가를 지어주겠다. 아래에서는 상가, 위는 아파트 복합상가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30층짜리 3동을 짓는 거예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지어준다 했는데 반대했어요. 반대. 그래서 그것도 부산. 제가 과장할 때 2번, 시장에서 1번, 3번을 제시했는데 3번이 다 무산됐죠. 그러고서 D등급이 됐어요. D등급. 그러면 D등급은 철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정대의 상임회장이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의 다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를 받아서 자체 개발하는 거. 전국 최초예요. 전국 최초로 상인 돈으로 우리 12구 안 들어가고 우리는 기반 시설 그런 거 해주고 전국 최초의 사업을 해요. 근데 재검토하라.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진 전통시장 재래시장 50년 돼서 이거를 재개발 상인들이 하는데 상인들이 하는 거를 재검토하라.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솔직히 해서 저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모레 선거인데 미쳤냐? 왜 철거 시장이 재래시장을 건드리냐 이 바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상 전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팀장하고 과장한테 나 있을 때 해라. 내가 없으면 내가 볼 땐 안 된다. 나 다음에 시장 떨어져도 좋다. 내가 재선하려고 목적이 아니다. 나는 당진 발전해서 해야지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과장 팀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다 이거. 상인들이 다 합의했는데 동의하고 합의했는데 왜 왔냐 해.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재선 이런 거 생각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스공사 친수시설 조성 사실상 방송입니다.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친소공간 승용차 2부제가 이게 시행됩니다. 가스공사하고 같이 하기로 했죠. 차량 끝번호 홀수 차량운이 가스공사하고 가는 같이 하기로 날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용역비, 알려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차량 여러 가지가 뒷번호 있죠. 홀수 차량 운행 가스공사에서 가능날입니다. 19억을 예산을 단지 신청 투입해서 직원 용역을 여러분들께서도 시작했었어요. 승용차 근데 이부제에 적극적으로 해수부에서 승인이 안 돼. 합니다. 해수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이게 용역이 돼서 준설투를 하는데 승인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항만국장 출신을 정책관으로 임명까지 하고 했는데 또 이 항만국장 만나서 얘기 보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에 이제 국토비 확보해서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항상 협의를 해요. 24년도 4월인가 우리 국장들하고 국회의원하고 비서관들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했죠. 국토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친수공간 허가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해도 어려우니 국회의원님이 좀 해주십시오. 농해수 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부시장이 2번이나 찾아가서 협조 요청을 했죠. 근데 농해수 위원장도 안 되더라고요. 네? 농해수 위원장. 근데 그 사무관이 딴 데로 갔어요. 사무관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친수공간이 사실상 그때는 못 있지만 지금 항모 준설이 매년 70만 톤이 나와요. 70만 누배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 친수공간이 180만 누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양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인허가를 받고 해서 3년이면 돼요. 그래서 친수공간 제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비상동 단체가 저를 사퇴하라고 했어요.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의 후보를 사퇴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하고 협의를 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당진 발전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당진 발전해서 좌우 우면 하지 않고 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